들어오실 거예요. 살아있니? 괜찮아? 여기서 목하고요. 네. 죄송한데 세대가 소개가 못했어요. 저기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점수 좀 적을게요. 네. 하나 줄게요. 네. 아, 거기가 없어요? 아, 거기 도 없는 건가요? 여기 누구 있어? 등록은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알고 있으면 써주면 좋고요. 본인 점수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석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요. 점수 조사표는 다시 보도록 할게요. 구나연, 김사연, 네. 김규민, 네. 김나연, 김나연, 나연이 어딘가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 안 들어온 친구 있을까요? 혹시 옆에 몇 분? 네. 김민솔, 네. 김승주, 네. 김시현, 김윤주, 네. 서주원, 네. 소양현, 네. 송명준, 제 친구 송명준, 네. 송재민, 신서인, 신연서, 네. 안현호, 네. 그렇고요. 이건율, 네. 이주
이준서, 네. 이지수, 그리고 이지훈, 네. 이진스, 장근수, 정우진, 정하은, 네. 주비호, 최유은, 네. 한지우, 아직 안 들어왔나요? 김나연. 혹시 조태현 친구 있었나요? 관심이 없나요? 오케이. 김나연. 없죠. 혹시 본인 이름 안 불려졌다 있을까요? 아까 불렀고요. 라연이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송. 민준. 네. 송민준이라고 선생님. 자, 점수조사표 거둘게요. 자, 걷기 전에 이름 적혀있나 확인해 볼게요. 국어 줬어. 국어 안 했어? 그래도 한국 수업 되게 저러네. 고민해보세요. 야, 씨, 영어 많이 배우고 막 잘하고 있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다 냈을까요? 그래프 몇 점대인지 쓰고 기억 잘 안 난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7월 스케줄 특강 시간표입니다. 이게 무슨 요일 몇 시에 수업이 있는지 확인 잘 해보세요. 시간표까지 다 맞았죠?
시간표 잠깐만 봐볼게요. 7월 19일 토요일은 1시부터 1시 50분까지가 2시부터 정규 수업이고요. 앞에 1시간 동안 특강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7월 19일 토요일. 그리고 7월 22일 화요일은 점심시간 낮 1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특강입니다. 저녁 정규 수업은 없고요. 뒤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7월 24일 목요일은 저녁에 정규 수업도 있고요. 낮 1시부터 특강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요. 10시부터 1시까지가 특강 수업이 있고요. 7월 26일 토요일 다시 말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정규 수업까지 끝나면 10 to 10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2일 토요일은요 2시부터 5시 50분까지 그냥 정규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8월 5일 화요일에는요 1시부터 4시 50분 5시 전까지만 그동안 앞서 4번의 수업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나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분 집합의 개수 되는 것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복습들은 좀 해보셨을까요? 숙제 좀 해봤을까요? 선생님이 안 끝내는 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따로 숙제 검사를 하진 않겠지만 오늘 나가는 부분까지 해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좀 검사를 하도록 하겠게요. 알겠죠? 자, 혹시 숙제가 1번부터 27번까지 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1번부터 27번까지 중에서 나 이거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질문 하고 싶지 않은 거. 23번 22번 몇 번이요? 20번 27번 24번 이게 또 설명 들을 때는 그냥 끄덕끄덕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잘 된 친구들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져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분집합 관련해서는 이 주제가 첫 번째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20번부터 쭉 연습해보고 나서요. 오늘 나가야 될 진도 부분 그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봅시다. 20번입니다. A의 부분집합 중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n개가 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인데 문제에서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얘들아 1을 포함한다라는 건 내가 만든 집합 안에는 1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대신 2와 3과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겠다. 다 같이 n은 얼마? 2의 세제곱 8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요. 이것을 각각 A1, A2, A3, AN이라고 하고 AK의 모든 원소의 합을 AK라고 한다. 너 A1, A2, A8까지의 합을 구해봐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 관련해서 공부할 때 부분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뭐는 잊지 말자. 모든 원소들의 무슨 횟수가 같다? 출현 횟수가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16개의 부분집합 중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 8개 나온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그 8개를 몇 개만 적어보면 1만 있는 것도 있겠다. 그쵸? 그리고요 1하고 누가 있는 거요? 2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1하고 3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1, 2, 3, 4가 다 들어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개수가 총 몇 개예요? 8개입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이 8개 중에 1은 몇 번 나왔을까요? 이거 말 못하면 집에 가야죠. 1이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만 적은 거잖아. 1은 무조건 8번 있을 거잖아. 그런데 2와 3과 4는 몇 번 나왔을까요? 이걸 고민해보고 싶다는 거야. 2와 3과 4는 봐봐. 예를 들어 2가 몇 번 나왔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1은 원래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2는 몇 번 나오는지 보기 위하여 2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싶은 거다. 돼요, 안 돼요? 나머지 3하고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 표현될 거라고요? 2의 제곱 4개 표현될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적은 이 8개의 집합에 2가 보이는 횟수는 몇 번 보일 거라고요? 4번. 3도 몇 번? 4번. 4는 몇 번? 4번. 왜 1만 8번이었다고요? 1은 무조건 처음부터 포함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때 1은 8번 나왔으니까 8번이 더해졌을 거고요. 2와 3과 4는 몇 번씩? 4번씩 나왔을 거니까 4번씩 더해주면 되겠다. 맞죠? 1 곱하기 8은 8이고요.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인데 4, 9, 36일 거니까 처 더한 결과 얼마를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44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22번도 가볼게요. 집합 X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각각 A1, A2, A3, A63이라고 하자.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원소가 6개 들어있는 6개 있는 이 집합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64개일 텐데 공집합을 제외시켜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 빼버리면 63개 있는 거 맞다. 그쵸? 그 63개의 집합을 A1, A2, A63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그 63개의 집합, 부분 집합들에서 원소 중 가장 큰 값을 I라고 할 거래요. 다시 말하면 나보고 구해달라는 A1부터 A63까지 더해달라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63개의 부분 집합에서 큰 원소들만 뽑아서 더해달라는 거겠다. 맞아요? 이해될까요? 이해됩니다. 자, 여기 봐봐. 얘들아, 1이 가장 큰 원소일 수 있을까요? 있겠죠. 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2가 가장 큰 원소일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2보다 큰 3 이상의 수만 원소로 못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2가 가장 큰 원소일 때는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겠다. 즉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원소로 표현되는 AK가 1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2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3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4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5인 경우도 있을 거고, 6이 가장 큰 원소인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이 63개를 더해달라는 건 저 1, 2, 3, 4, 5, 6 가장 큰 원소로 사용되는 게 몇 번씩 더해지는지만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민소리가 한번 도와줄까요? 1은 몇 번 나올 거다? 이게 고민이 된다고? 당연히 한 번 있겠죠. 1만 있는 거. 그렇잖아. 그럼 민소라, 이 1을 좀 더 멋진 숫자로 바꿔봐요. 뭐라고 바꿀래요? 이 가장 큰 원소가 되려면 그 어떤 것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 아마 2의 0제곱이지 않았을까? 다 같이 1은 몇 번 나왔을 거라고요? 2번이 2의 1제곱만큼. 3이 가장 큰 원소로는 몇 번 나왔을 거라고요? 4번. 3보다 큰 애들은 사용 못하지만 1하고 2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에서 2의 제곱만큼 나오겠다. 그렇죠? 4는 2의 세제곱, 5는 2의 4제곱, 6은 2의 5제곱이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내가 푼 답이 정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하얀색 숫자들을 다 더한 결과가 얼마? 63이 된다면 제대로 푼 거겠죠? 아마 63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즉 내가 찾아야 되는 63개 숫자의 합이라고 하는 거. 1 곱하기 1은 1이고요. 2 곱하기 2는 4고요. 3, 4, 12, 4, 8에 32, 5 곱하기 16은 80, 6 곱하기 32는 어렵다. 192. 다 합쳐 더하면 되겠네요. 다 더한 결과 얼마? 321을 골라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23번도 또 연습해 봅시다.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공집합 A1, A2, 점점점 AN이라고 하자. AN, A라고 하자. 자, A라고 하는 집합을 봤을 때 원소가 몇 개 있는데요?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다. 다같이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는 몇 개 있을 거라고요? 16개가 있을 거라고요. 맞죠? 그때 그 16개 중에는 공집합도 있을 거고요. 누구와 똑같이 생겨먹은 녀석도 있을 거다. A와 똑같이 생겨먹은 녀석도 부분집합이 되겠다. 이해되죠? 그럼 16개 중에 공집합과 A는 따로 적어놨으니까 A1, A2, 점점점 AN이다 라고 했을 때 요 N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누가 돼요? 14가 되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 15개의 부분집합, 즉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겨먹은 A를 제외한 이 15개의 부분집합을 집합 A의 무슨 집합이라고 부를 거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다시, 부분집합 중에서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부분집합 되시죠? 그럼 만약에 공집합도 제외한 진 부분집합, 공집합을 제외한 진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2의 4제곱 중에 공집합도 빼고 자기 자신하고도 똑같은 거 빼버리면 14개만을 의미하는 문제가 되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문제 계속 읽어봅시다. 집합 A, I의 모든 원소의 합을 SI라고 하자.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말하는 SI라고 하는 거 이 14개의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인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 번만. 부분집합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모든 원소의 출현 횟수가 똑같다. 이해되면 안 돼요? 그냥 요거 보지 말고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썼을 때 A 플러스 1 몇 번 나올 거라고요? 8번. A 플러스 2 몇 번 나올 거라고요? 8번. A 플러스 3 몇 번 나올 거라고요? 8번. A 플러스 4도 몇 번 나올 거라고요? 8번.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근데 이 16번째 부분집합인 A 안에는 A 플러스 1도, A 플러스 2도, A 플러스 3도, A 플러스 4도 하나씩 있었던 거야. 얘를 빼고 보면 A 플러스 1은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A 플러스 2도 7번. A 플러스 3도 7번. A 플러스 4도 7번 나오겠네요. 이해돼요? 그 녀석들을 다 더한 결과가 98이라 7번씩 더해져 있을 거니까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A 4개랑 1, 2, 3, 4 더하면 10인데 이 결과가 98입니다. 내가 원하는 A값 찾아내는 거 그리 어렵지 않겠네요. A가 1이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N은 얼마였고요? 14였고요. A는 1이었으니까 누구 더하기? 1 더하기 28하면 29. 1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24, 27. 24번. 자, 24번은
전체 집합 U가요 16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 2, 4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A1, A2, AN이라고 하세요. 도와줄래요? 이 N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을 거니까 2의 7제곱 128개 있을 거니까 공집합을 제외하고 나면 몇 개의 부분집합 중에 127개의 부분집합 중에 생각해보자는 거다. 이해돼요? 근데 그 중에 AI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스몰 AI다 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이 부분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소 원소로 사용되는 게 누군지만 보면 되는 거겠다. 이해되어 왔네요. 다 같이 16분의 1이 최소 원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8분의 1이 최소 원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8분의 1이 최소 원소로 쓰인다라는 건 8분의 1은 무조건 들어가되 16분의 1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4분의 1이 최소 원소일 수도 있고요. 2분의 1이 최소 원소일 수도 있고요. 1이 최소 원소일 수도 있고요. 2가 최소 원소일 수도 있고요. 다 같이 4가 최소 원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 이 16분의 1이 최소 원소로 쓰이는 게 총 몇 번 쓰인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16분의 1은 들어가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일 거니까 2의 몇 제곱? 6제곱만큼 나오겠다. 맞아요? 네. 이해될까요? 예. 8분의 1이 최소인 원소로 쓰이려면 16분의 1은 쓰면 안 되고요. 8분의 1은 반드시 써야 될 거니까 2의 몇 제곱만큼? 5제곱만큼의 개수만큼 나오겠다. 2의 몇 제곱? 4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이요. 되나요? 그럼 결국 얘가 요만큼 있었으니까 곱한 결과는 약분하고 나면 얼마? 4. 4, 4, 4, 4, 4, 4. 4가 몇 번? 7번. 4, 7에 28. 몇 번 찍어주시면 돼요? 4번 찍어주면 되겠죠?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 알겠죠? 예. 좀 더 문제가 까다롭게 이런 형태의 물어보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27번 볼게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 자, 목소리 내보자. 집합 S의 부분 집합 총 몇 개? 2의 6제곱개, 64개 중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하여 얘들아 64개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나봐요. 3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나보다. 이해돼요? 예. 자, 대답해 봅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부분 집합은 몇 개? 암산해봐요.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부분 집합은 몇 개? 전체 부분 집합 몇 개에서요? 64개에서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공집합 빼버리고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6개 빼버리고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몇 개 나온다고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 몇 개? 15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62. 무슨 말인지 알겠죠? 6개의 원소 중에 2개만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어떤 2개를 갖다 쓸래?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6 컴비네이션 2만큼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거 계산하면 실제로 문제에서 말하는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인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도 찾아볼 수 있겠다. 물론 어떻게 찾아도 돼요? 그냥 따박따박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은 몇 개 있고요? 63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은요? 64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5개인 부분 집합은 65개만큼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6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66만큼 나오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럼 20 더하기 15 더하기 6 더하기 1 이만큼이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또 뭘 더해달래요?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해달래요. 가장 작은 원소. 가장 작은 원소.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부분집합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부분집합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도와주면 안 될까요? 부분집합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모든 원소의 출현 횟수가 같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원소의 출현 횟수,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원소의 횟수가 가장 작은 걸 보고 싶은 거잖아?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한 원소의 횟수가 몇 개는 되면서? 3개는 되면서. 이해돼요? 안 돼요? 네요. 그럼 최소인 원소가 1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2가 최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이 최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4가 최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5가 최소일 수는 없죠? 이제 내가 따져봐야 되는 건 4가 최소인 원소로 몇 번 쓰일 거냐 이거죠? 몇 번 쓰인다고요? 3번. 왜? 4가 최소인 원소가 되려면 4보다 작은 애들을 쓰면 안 될 거고요. 4를 포함해서 원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될 거니까 3개가만 3개 이상이 돼야 될 거니까 나머지 2개 중에 2개는 전부 다 갖다 써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자, 최소인 원소가 3인 녀석은 총 몇 번? 선생님 표현한 것처럼 적어볼게요. 몇 번? 몇 번?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는 몇 개? 3이 최소라는 건 3은 반드시 쓸 거야? 1, 2를 쓰면 안 돼. 4, 5, 6 중에 몇 개만 갖다 쓰면 2개만 갖다 쓰면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가 될 거고요. 3개 중에 3개 다 갖다 쓰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가 될 거예요? 4개짜리가 되겠죠. 그만큼 나올 거라는 거야. 최소인 원소로 3이. 이해되죠? 이제 느낌 왔다. 최소인 원소로 2가 쓰인다는 거 1을 쓰면 안 되고요. 2는 무조건 갖다 쓸 거고요. 남은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만 갖다 쓰면 원소의 개수 3개짜리가 만들어지고요. 4개 중에 3개 뽑아다 갖다 쓰면 원소의 개수 4개짜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4개 중에 4개 다 갖다 쓰면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가 만들어지겠다. 이해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말해주라. 1이 최소인 원소로 쓰이는 주어진 조건을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부분집합은 총 몇 개? 원소 3개짜리 몇 개? 원소 3개짜리 몇 개? 52. 그쵸? 원소 4개짜리 몇 개? 53. 원소 5개짜리, 원소 6개짜리. 이해돼요? 안 돼요? 왜, 우리 거짓말처럼 여기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얘네들을 다 더한 거라면서요. 그쵸? 이 녀석들을 다 더한 결과나 보라색으로 적혀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결과나 그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다만 답을 구할 때는 1을 몇 번 더할 거고 2를 몇 번 더할 거고 3을 몇 번 더할 거고 4가 몇 번 더해지고 이게 표현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썼을 뿐인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실제로 한번 처음이니까 확인해보자. 6C3은 얼마고요? 20. 6C4는 15. 6C5는 6. 6C6은 1이었다. 7이고요. 20이고요. 다 더하면 얼마?
42개의 부분 집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이 보라색들에 한번 적어볼게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1 얼마? 26이요. 인정. 6 더하기 4 더하기 1이요. 얼마요? 11이요. 3 더하기 1이요. 4요. 1이요. 1 더하기 4는 얼마고요? 5. 16. 16 더하기 26은 42. 빙고. 우리 예상 다 맞지 않아? 그쵸? 실제로 답을 구할 때는 1이 몇 번 더해져 있었을 거니까 26번 더해져 있을 거니까 1 곱하기 26. 2가 11번 더해져 있었을 거니까 22. 3은 4번 12. 4는 1번 4. 너희들을 더한 결과가 내가 찾은 답이 되는 거겠네요. 30이고요. 34 더하면 64를 골라주시면 되겠다. 될까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다시 집합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얘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집합의 포함 관계. 자, 여러분들, 우리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지창을 쓴다고 했어요. 이 지창을 쓰는 거라고 그러죠. 즉, 여기서 보고 싶은 거 어떤 집합 A와 집합 B의 포함 관계를 봤더니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는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우리 이런 표현을 부드럽게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집합 A는 집합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A라고 하는 집합을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겠다. 그치? 그런데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같은 것까지도 괜찮다는 거겠다. 왜? 자기 자신은 무슨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배워야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뭐 할 건데요?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면 아래 적는 5가지 정도의 사실은 굳이 이걸 다시 시험지에다가 그려놓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 5가지 사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시가 되어 있으면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포함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를 보고 이 5가지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립한다면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걸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집합의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나봐요? 흡수 법칙이라고 부르나. 되게 거창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집합의 흡수 법칙이라고 부르나 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거창하구나. 그럼 선생님,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 이런 거 다시 설명 안 할게요. 뭐 공통이나 뭐 이딴 거 안 해도 되죠? 그죠?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봤더니 누가 나와요? 당연히 A가 나오겠다. 그쵸? A와 B의 공통인 부분은 A. 맞아요? 지금 오케이? A와 B를 합집합. 얘들아,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공통인 부분은 한 번만 적용이 될 거고요. 뭔가가 추가되는 개념인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아, A와 B의 합집합의 결과는 두 집합을 합집합해보면 누가 나와요? 당연히 B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선생님 편의상 앞으로 이런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집합 A를 약한 놈이라고 부를 거고요. 집합 B를 강한 놈이라고 부를게요. 뭔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때 항상 약한 놈과 강한 놈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으면 누가 나오고요? 약한 놈이 나오고요. 합집합의 결과로는 누가 나와요?
강한 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오,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약한 놈에서요 강한 놈을 차집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집합은 어떻게 연산하자라고 약속된 거니까요. 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과 겹치는 부분은 전부 다 제거시키자라는 거다. 만약에 겹치는 게 없으면 B는 가지고 있지만 A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A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B와 겹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버리자라는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데 두 녀석의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으면 약한 놈에서 강한 놈을 차집합하게 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라고요. 그쵸? 이 기본적인 사실은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강한 놈에서 약한 놈을 차집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도는 모양이 나오겠다. B에서 A를 차집합하게 되면 공통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튜브 모양, 도는 모양이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반대로 A의 이런 걸 우리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런 걸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여집합. 여집합은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인 거다. 그쵸? 그쵸?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A의 여집합은 이 A의 바깥 부분,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 부분. 비교해보면 당연히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해버린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즉 여집합끼리 비교하면 강자와 약자가 바뀐다는 거겠다. 될까요? 이 포함관계를 보고 5가지는 아주 편안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강조합니다.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나에게 제시가 되어 있다면 하나를 보고 이런 포함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될까요? 네. 어렵지 않네요? 자, 우리 제일 뒤에 누구죠? 힘내보자. 외워봅시다. 우리 이제 얘와 별개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x제곱과 y제곱을 더한 결과가 0이래요. 다 같이 x는 얼마고요? 이런 걸 만족할 때 x는 얼마예요? 0, y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죠. 어떤 말이 있을 때만 x, y가 무슨 수예요? 실수예요 라는 말이 있을 때만 x와 y의 결과가 모두 0인 거다. 그치?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나봐요. 우리 집합의 연산기호 뭐 다시 하겠지만 요런 거부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 두 집합을 짬뽕하겠다는 거잖아. 대신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집합은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되 서로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짬뽕하겠다는 거다. 맞아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와 B를 합집합한 결과가 공집합이었나 봐.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결론이 있을까요? 있겠다.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했는데 공집합이야! 어떤 상황밖에 없다. A도 무슨 집합이고요? 공집합이고요. B도 무슨 집합? 공집합이겠죠. 공집합이 아닌 원소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합집합하는 순간 공집합이 절대 될 수가 없잖아.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치? 그렇죠? 그리고 흡수법칙을 하면서 이 차집합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 차집합이라고 하는 걸 벤다이어그램에서 잠깐 차집합 정도만 연산기호 확인해보면 A와 B라고 하는 두 집합의 벤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그려준다. 인정? 그쵸? 이때 A에서 B를 차집합해달라는 건 A라고 하는 집합을 주체로
B와 겹치는 부분을 없애달라는 거니까 여기가 표현되는 게 A차 집합 B가 되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쵸? 똑같은 논리로 A와 B의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요. B에서 A를 차집합한 결과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요만큼이 되겠다. 오케이?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런 영역을 A만이라고 읽을 거예요. 뭐라 읽는다고요? A만. 알겠죠? 순수 집합, 순수 A만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읽을 거라고요? B만이라고 읽을 거고 경계할 거예요. 알겠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될까요? 표정 관리 잘하고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지. 사람 눈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A차 집합 B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와 같다라는 걸 느끼면 좋겠다. A라고 하는 녀석과 누구의 B의 각각 부분이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될까요? 네. 그럼 앞으로 교집합, 여집합이 보이면 뭐로 고치는 거야? 차집합으로 고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요, 차집합이 보이면요,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될까요? 그리고 차집합의 특성상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A에서 누구를 차집합했어요? 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만큼만 차집합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요? 이게 앞으로 잘 되면 집합이 잘 될 거고요. 이 생각이 안 떠오르면 나중에 집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A에서 B를 차집합한 결과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 A 차집합에서 A에서 B를 차집합하나 A에서 A와 B의 공통인 A 교집합 B를 차집합하나 그 결과는 뭐 하더라고요? 같을 거라고요.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흡수 법칙이 대가리 속에 딱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간단하게 교집합은 누가 나온다? 약한 놈이 나온다. 합집합은 누가 나온다? 강한 놈이 나온다. 약한 놈에서 강한 놈을 차집합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강한 놈에서 약한 놈을 차집합하면 도는 부분만 남는다. 여집합을 비교하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되어간대요. 요 정도 이해하고 묻는 말에 답할 수 있겠다. 금방금방. 그쵸? 네. 나야. 간단하게 보면 A 교집합, A 합집합, B 간단하게 보면 A 이 생각 될까요? 지금 무슨 법칙 쓴 거야? 흡수 법칙. A하고 A 합집합 B는 당연히 누가 강한 놈이야? A 합집합 B가 무조건 강하겠죠? 왜? 최소한 같을 거 아니야? A에다가 뭔가 B 부분을 추가시켜 놓은 거니까 A 합집합 B가 A보다는 강할 거 아니야, 포함관계가. 교집합의 결과는 누가 나온다고요? 약한 놈, A. 이게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될까요? 다시 A와 A 차집합 B의 합집합의 결과는 누가 나올까요? A. 이것도 흡수 법칙의 결과.
두 녀석을 비교해보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할 거라고요? A가 당연히 강하겠죠? 왜? A 차집합 B는 최소한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덜어낼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맥시멈 같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얘가 좀 더 포함 관계가 클 때가 많겠다. 그렇죠? 아, 합집합의 결과는 누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강한 놈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A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될까요? 대단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집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방금 했지만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거 하나만 점검하고 갑시다. 집합의 연산. 우리 방금 집합의 연산 기호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수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수들을 연산할 수 있는 연산 기호 공부해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러분들이 수를 처음 배운 다음에 자연수를 배웠건 정수를 배웠건 유리수를 배웠건 실수를 배웠건 그 수들을 연산할 수 있는 연산 기호에 대한 얘기가 항상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 기호 몇 개 있어요?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요것만큼은 바로 할 수 있는 연산 기호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있다. 그럼 우리 무슨 연산이라고 해요? 사칙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맞아요? 집합에 있어서도 연산 기호가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4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집합? 합집합. 무슨 집합? 교집합. 무슨 집합? 차집합. 빼기가 아니라 무슨 집합? 여집합. 이게 집합의 무슨 기호라는 거야? 연산 기호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과거 한 번만 공부해봤으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거니까 다시 언급은 안 할 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이런 연산 기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합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당연하게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A 합집합 B의 결과나 B 합집합 A의 결과나 그 결과가 뭐예요? 같다. 우리 이건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기호는요 무슨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 연산기호를 고정시켜 놓고 대상이 되는 두 집합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결과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친구 조금만 힘내보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 빨리 이름 좀 알려줘요. 네? 길다요. 맞나요? 올카이트 맞아요? 다연 재미도 관계도 없죠? 그럼 끼어나자고요. 길다연은 스트리트 올 카이트인가요? 선생님이 표현한 것 중에 틀렸던 거 딱 지적질할 수 있나요? 선생님 여기 표현했던 것 중에 지적질 어디가 틀렸어요? 올이 나왔으니까 복수형으로 써야죠. 아니 모든 연할 때 이 연을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될까요? 카이츠 이렇게. 자 다시. 오케이. 에어컨 온도는 올리려고 있는 거죠. 현재 온도가 28도인데 몇 도로 올릴까요?
여기는 28도. 추워요? 따뜻해서 잠든 거 아니야? 감기 걸려서 32도로 맞춰놨습니다. 네. 그래도 바깥 온도보다는 차가우니까 충분히 냉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요즘 지구가 많이 아픈 거 알죠? 그래도 뭐 여러분들까지는 생각만 정해진 나이까지 살고 죽겠죠. 에? 너무 더워요? 야, 그래도 같은 공부하는 친구가 감기 걸려서 춥다고 하는데 여기서 덥다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있고요. 춥다라고 하는 사람이 1명 있어요. 그럼 에어컨 온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네. 내리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 인원은 설득을 함으로써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다수의 의견 쪽으로 끌어오는 게 맞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이런 민주주의 과정이 파괴됐을 때 누군가는 독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배워. 이 시간으로 배움을 선포하게 된다. 그게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경우였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었다고요. 정말 운이 조금만 안 좋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투표를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지도자에게 투표를 못 했을 수도 있다고요. 김건희 통일대통령을 모셨어야 됐어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되게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해요. 큰일 날 뻔했죠. 자, 이제 잠 깼을 거라고 믿으시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자면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 알겠어요? 나는 손 보면 안 돼요? 이제 데스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요. 문을 부셔서라도 좋은 친구를 끄집어내겠죠. 그게 뭐야? 문을 부셔서라도 안에 있는 인민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을 했잖아. 윤 씨가. 진짜 생각만 해보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요.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식이 정말 독재국가에서 자라게 될 뻔했다고요.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더니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지구로 뛰어갔어요. 근데 가는 동안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의도로 갈까 말까. 나도 국민의 한 시민으로서 이 계엄을 막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무서워서 사실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갔었어야 돼요. 그럼 떳떳하게 잘난 척 할 수 있잖아. 만약 국힘사를 막아주고 계엄문을 막았다. 근데 또 출신 자체가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광주하면 뭐가 생각나요? 택시 운전사. 5.18 민주화 운동이 생각이 난다. 그렇지? 선생님이 진짜 그 국민학교도 가기 전에 지금 초등학교라고 바뀌었지만 어린이날에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5월 그날만 되면 나는 항상 공기가 매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최루탄 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시내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벽보에는요 잔인한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5.18 때 군인들에게 맞아가지고요 눈알이 뽑힌 대학생들. 너무 팔이 잘린 대학생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5.18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 자체가 거의 민주투사야. 그런 상태에서 작년 12월 3일을 딱 맞이하니까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건 뭐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치 다시 이제 또 몰카이치를 바뀐 거야,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몰카이치. 자, 또 우리 다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기호는 이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요. 이걸 우리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 교집합 B, A와 B의 공통 부분을 살펴보나 B집합과 A집합의 공통 부분을 살펴보나 이 결과는 뭐 할 거야? 당연히 똑같겠다, 그치?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은요 무슨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그쵸? 그런데 광고라고 하나 적어보고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연산기호는 어때요? A에서 B를 차집합한 결과와 B에서 A를 차집합한 결과는 같을래야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오케이? 즉 차집합은 교환법칙 따위 성립해요 안 해요? 너무 당연하게 원합니다. 두 번째, A와 B를 합집합한 결과에다가 C를 합집합한 결과와 B와 C집합을 먼저 합집합하고요. A를 합집합한 결과는 결과가 뭐 할까요? 같겠다, 그치? 이런 걸 우리 무슨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법칙이요? 결합법칙이요. 그쵸? 결합법칙.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A와 B의 공통 부분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A와 B의 공통 부분과 C와 공통 부분을 살펴보나 B와 C의 공통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A하고의 공통 부분을 살펴보나 이 결과가 뭐 할 거야?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같겠다. 그쵸? 맞아요? 무슨 법칙이 성립할 거라고요? 결합법칙이 성립할 거라고요. 그런데 A에서요 B를 차집합한 결과에서 C를 차집합한 결과와 A에서요 B 차집합 C의 차집합을 한 결과가 서로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심지어 이게 뭐 성립 안 한다는 걸 떠나서 제발 집합 문제 푸는데 이런 거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진짜 나 쫓아다니면서 때립니다. 이건 이 짓을 하지 마.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병원에서 공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300분에 300 나오면 뭐라고 적어요? 이렇게 느낌표만 이렇게 약분하고요. 3분의 4. 이 쫓아다니면서 맞아야 된다고요. 그 선생님이 쫓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산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치? 그럼 선생,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있어서 자유롭군요. 반면에 누구는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교환법칙도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도 그렇지만 집합에서도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법칙에 대하여 분배법칙에 대하여 모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분배법칙 가장 기본이 되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집합의 분배법칙이 안 되면 맨날 뭐만 그리고 있어요? 그림만 그리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한데 처음부터 막 그림 그리고 지우고 막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야. 쉬운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분배법칙이 뭔데요? 예를 들어 숫자에서의 분배법칙은 이런 거였다. A와 B 더하기 C를 곱한데 B와 C를 먼저 더한 상황에서 A를 곱해달라고 하면
실제로 더한 다음에 곱해도 같지만 어떻게 연산해도 결과가 같다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 맞죠? 이렇게 곱하는 과정에서 항상 A 옆에 딸려있는 곱하기까지가 같이 다닌다는 거 보일까요? 즉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더해서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걸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선생님! 얘가 이쪽으로 갔다라는 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맞죠? 이 식을 봤을 때 여기에도 A 곱하기 여기에도 A 곱하기가 있다면 A 곱하기를 한 번만 쓰고 B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고요? 또 대가리 속에 인수분해밖에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요? 분배 법칙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분배 법칙. 그럼 선생님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있습니까? 있나 보다. 그쵸? A와 B 합집합 C의 공통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나는 실제로 B 합집합 C, B와 C를 먼저 합집합하고 A하고의 공통 부분을 살펴봐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이 A 교집합 부분은 여기도 여기에도 먼저 분배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이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즉, 이 결과는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을 텐데 위에 수에서도 분배 법칙을 할 때 너와 너를 연결해주는 이 플러스 기호라고 하는 건 바로 안에 있는 B와 C를 연결하는 연산기호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즉 B와 C를 연결하고 있는 연산기호가 누구니까 합집합인 거니까 합집합으로 연결시켜주면 된다는 거다.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식을 봤을 때 필요하다면 여기도 A 교집합이 있고 여기도 A 교집합이 있네. 공통으로 A 교집합이 있으니까 A 교집합으로 묶어내봐야지. 그럼 여기는 누구만 남아있고요? B만 남아있고요. 여기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C만 남아있는데 B와 C를 연결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연산기호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어렵지 않다. 그렇죠? 이해될까요? 자, 이 연산에 대해서는 잠깐만 책을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책 문제에 원하는 형태의 예시 문항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44번에 나와 있는 3, 4, 5를 가지고 지금 얘기했었던 집합의 연산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3번 같이 정리해 볼 겁니다. 듣는 의미 없어요. 영문제 풀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식 연습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자, 집합 한번 봐봅시다. 헤이,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처음부터 그림 그려놓고 연산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집합의 연산기호 진짜 분배 법칙을 못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건데요? 별로 할 게 없다. A 여집합 합집합 이거 뭐예요? 네가 여기에도 이렇게 분배되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A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도합 법칙이 성립한다. 조집합으로 연결해서요. 이렇게 분배해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되나요?
될까요? 예. 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야!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누구예요? 전체 집합이다. 그럼 봐봐. 너와 너를 연산한 결과 누구? 너와 너를 연산한 결과 누구? 너와 너를 연산한 결과 누구? 이대로 너와 너를 연산한 결과 누구? 얘만 남는다는 거 알겠어요? 예. 무슨 법칙? 흡수 법칙. 전체 집합은 윤석열과 같은 문제라고요. 가장 강한 놈이라고요. 흡수 법칙. 교집합은 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약한 놈이 나온다면서. 전체 집합률은 절대 나올 리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너와 너의 연산의 결과는 무조건 누구다?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여집합의 특징상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여집합으로 이렇게 뭐하게 되면 묶어주게 되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너무 당연할 거고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 너무너무 당연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지수법칙, 간단한 지수법칙 쓰는 것처럼 이 여집합도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뭐 해낼 수 있다는 거다? 묶어낼 수 있다는 거다. 다만 합집합은 뭐로 바뀔 거다? 조집합으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돼요 안 돼요? 이걸 조금 길게 써보면 어떻게 쓸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누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누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A와 B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걸 우리는 조금 더 길게 쓰면 전체 집합 위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했어요.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질 때도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 사고하는 게 연산 과정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뭐에 무슨 연습할 거라고요? 분배 법칙 연습할 거라고요. 너와 너를 연산해보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고요. 교집합으로 연결할 거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요. 오케이. 다같이 너는 무슨 집합? 전체 집합. 맞죠? 우리 교집합의 결과는 약자와 강자와 약자 중에 누가 나올 거라고요? 약자가 나올 거라고요. 전체 집합은 무조건 강자니까 이 결과를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즉 얘는 무조건 A에다가 B가 아닌 부분을 전부 다 추가시켜달라는 거잖아. 그치? 현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봐봐. A를 기준으로 B가 아닌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4번 찍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5번도 분배법칙 연습해 볼게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 나와 있는데 심심한데 이 여집합을 이쪽도 분배시켜주면 너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인데 교집합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합집합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눈에 뭐가 잘 보였으면 좋겠냐면 이게 참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A의 합집합 여기에 공동인 게 안 보이네. 큰일 났다. 분배 법칙을 더 이상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흡수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해되나요? 다만 원래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꼬라지에서 교집합, 여집합이 보이네? 교집합, 여집합은 어떤 연산기호와 똑같으니까? 어떤 연산기호와 똑같으니까? 좌집합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이해가 될까요? 예. 즉 A와 B를 합한 거에서 공통인 부분만 없애주세요 라는 거다.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공통인 부분만 제거시켜 주세요. 이런 부분만 표현되는 벤다이어그램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렇죠? 와,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는지 나왔다.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더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냐고요? 대칭 차집합. 자, 그 다음 내용 보기 전에요. 시간 잘 가네요. 일단 종치동도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요. 숙제부터 얘기할게요. 1번부터 38번까지는 돼 있어야 되고요. 1번부터 38번까지는 돼 있어야 되고요. 넘어가셔서요. 46번부터요. 몇 번까지? 51번까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만 뺐다라는 거야? 문장으로 돼 있는 것만 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숙제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 27번까지가 숙제였으니까 28번부터 몇 번까지냐고요? 38번까지 플러스 몇 번부터? 44번부터 몇 번까지요? 50이 아니었죠? 51번까지. 배수와 약수 따로 개념으로만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단 숙제부터 올라간 다음에 자, 46번 펼쳐볼까요? 46번. 얘들아 봐봐. 46번 문제 다 풀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여기 봐봐.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오는 눈을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입니다. 그리고요 정사면체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요 나온 눈을 B라고 합시다. 돼요 안 돼요? 이때 여러분들 보고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개 있다라고 말할 거야? 24개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 요 A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고요? 6개가 있고요. B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정사면체니까 1, 2, 3, 4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 B라고 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A가 1일 때 B1, A가 1일 때 2, A가 1일 때 3, A가 1일 때 4 이렇게 다 따져보면 6 곱하기 4에서 24개의 순서쌍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쵸?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거라고요.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냐? 걔는 이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A로 가능한 집합의 개수와 B로 가능한 집합의 개수를 각각 찾아서 뭐 해주면 될까요?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맞아. 왜?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A, B의 개수를 집합의 개념만 가지고 풀기에는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집합이요 1, 2, 3, 4라고 할까요? 이때 다음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뭘 찾아봐라?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쳐보자. 다같이 이거 몇 개 나올까요?
이거 몇 개 나올까요? 이런 걸 만족하는 순서상 A뿐만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몇 개? 이거 어렵단 말이야. 6개. 6개. 정확하게 틀렸죠. 6개는 최소한 아니죠. 이것만 해도 몇 개야? 4개. 우리나라말로 뭐라 해봐요? B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이다. 그쵸? B로 가능한 건 몇 개? 16개. 최소 B만 해도 16개다. 그런데 A는 또 B에 포함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걸 집합의 개념으로 풀기에는 많이 어려워요. 제대로 수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로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왜? 집합 B가 누구냐에 따라 A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얘를 너무 쉽게 81개요라고 말해버린다. 왜? 경우의 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 1, 2, 3, 4라고 하는 원소를 이런 벤 다이어그램 영역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거죠. 다시 말하면 1이라고 하는 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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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놓아도 좋잖아. 1이 들어가 있으면 영역에 있으면 몇 개? 3개. 2도 3개. 3개, 3개니까 3이 몇 번? 4번 곱해져서 81개란 말이야. 똑같은 논리로 46번과 같은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해서 가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와 B의 공통 부분은 누구예요? 1, 2예요. A와 B의 합집합의 결과는 누구예요? 전체 집합 U예요. 두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했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A와 B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공통 부분 안에 누가 있다? 1하고 2가 있다. 이해되면 안 돼요. 그런데 A 합집합 B의 결과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와달라는 거. 이 바깥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안 돼요. 즉 전체 집합 U의 모든 원소는 최소한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 공통인 부분에는 더 이상 들어가면 되면 안 돼요? 안 될 거니까 U가 가지고 있는 1, 2는 벌써 공통 부분에 들어갔으니까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각각 몇 가지씩 있어서요? 2가지씩 있어서요. 2의 세제곱에서 얼마? 8입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 잘 하셔서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뭐 많어, 안 맞지? 이게 맞다고? 11문제에다가 수고해서 미리 했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근데 그만큼 처음 쳐볼까요? 일단 저것만 먼저 의무적으로 하시고요. 수지부 학생들은 나머지 1번부터 그 전 숙제는 채울 수 있는 만큼만 먼저 채울게요. 알겠죠? 너 둘 다 봤어 이거. 아니 너무 안 싫어. 사실 한 4시 얻었다. 자, 일단 성적부사 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그 특강 시간표 너희들 혹시 헷갈릴까봐 제가 정규 시간이랑 같이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요 시간표대로 여름방학 특강이 움직일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만 거 혹시 내 강의 혹시 여기 안 들리지? 네. 안 들리지? 그래? 쌤이 있어요? 왜? 소리 질렀어요. 그래? 들리긴 해? 자, 얘들아 이거 시간표 헷갈리지 말라고 나눠드렸으니까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대로 좀 따라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뭔가 일이 생겨서 요 시간표대로 못 간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좀 주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부모님과 여름방학 특강에 관련된 얘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언제 특강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강 안내문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꼭 부모님께 이게 배구에서 뭐라고 하죠? 이게 배구에서 공이 있으면 귀 튀겨주는 거 뭐라고 하죠? 리시브 토스! 토스! 부모님께 꼭 카톡으로라도 토스해 드려서 부모님께서 특강에 관련해서 맞죠? 그럼 착오 없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토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과제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단걸 말씀드리면 제발 복습 좀 잘해주세요. 오늘 시험 봐서 내가 알긴 오는데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제대로 복습 안 하신 거 너무 많아. 인정, 손 들어봐. 지난 시간에 강의하고 복습 잘 안 했다. 손 들어봐. 솔직히 손 들어봐. 좀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 누적됩니다. 저 수지고 또는 지난 시간 결소자 있죠? 그는 쌤이 보내준 강의를 최소한 내용 정리하는 그 파트 있죠? 그것만이라도 달달달달 보고 외우셔야 돼요. 그 최소한에. 이해하셨습니까? 네. 방학 때 좀 알차게. 나 이거 특강 때 수업 누가 해? 네. 내가 다 해. 한 번 안 나뉘어. 내가 다 해. 알겠니? 네. 그 특강 시간 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니까 알겠니 얘들아? 꼭 특강 시간 잘 챙겨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발 좀 자야 할 시간에 잘 계신다 씨발 여기서 조지 말고 밤새 씨발 웹툰 보고 씨발 유튜브 보고 씨발 이것저것 하다가 새벽 3시 4시 자고 학원에서 졸지 말고 수고하셨어요.